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일 어떠죠? 걱정이 있는데 뭐냐면 기존의 진로 내용 강의가 사실 원래 더 좋고 더 필요하고 해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은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새로운 진로 탐색 모델이에요. 시대 변화에 맞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미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던 어머님들, 그리고 이 변화가는 시대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를 같이 꿈꾸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수준 높은 분만 올 거라 예상을 하고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계신 분들 중에 또 교육 전문가, 현직 교사, 정책을 다루거나 이런 분들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 괜찮아요. 그렇다면 학생이네요. 중학생이죠? 중학교 2학년? 맞췄죠? 일반적인 중2 남학생 같진 않아요. 눈이 깊고. 제가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사들과 함께 있는 컨설팅 현장에서 티타임 하다가 물어봤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같이 모였었어요. 같은 재단에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있는 재단 있죠? 사립고에, 사립중. 선생님들 혹시 티타임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고가 섞여 있었어요. 중학생 교사가 힘들어요? 고등학생 교사가 힘들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이 나왔을까요? 고등학생 교사들은 당연히 고등학생 힘들죠. 야자도 있고 애들이 뭐 산만하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지금 하신 것처럼 고등학생 교사들도 절반 이상이 중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놀랍죠. 중학생 선생님들은 전부 다 중학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고등학교 교사들한테 아니 왜 본인도 힘든데 중학교 교사가 더 힘들다고 말씀하신 거 했더니 이분들 하시는 말씀 똑같은 얘기인데 고등학생은 하는 애와 포기하는 친구가 선명해서 에너지를 집중한대요. 근데 중학생은 망난이어도 가능성이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대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이상한 애라도 이게 가능성이에요 다. 그래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중등교사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은 아니야. 남자애들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강의는 중학교, 초등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 들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본 강의를 좀 하고 후반부에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는 앞에 앉은 그 열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진로 고민을 제가 직접 한번 해결해 드릴게요. 해결 안 되면 제가 메일 주소를 줘서라도 반드시 도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얻어간 거야? 엄마가 시켜서 가운데 앉은 거야? 앉다 보니까 앞에 앉은 거야? 앉다 보니까 못 나가는 구조인 거 알지? 여러분 자녀들이 꿈이 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끄떡여 보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아이가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 중에 일단 한번 첫째를 떠올려봐요. 일단 만족도, 그 떠올린 아이의 만족에 대한 만족도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이 어때요? 한번 타세요? 둘째.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자녀들 중에 유독 더 마음이 믿음이 가는 친구 있다. 끄떡끄떡. 그 친구가 지금 함께 앉은 그 친구다. 끄떡끄떡. 이건 서비스예요. 우리 친구들 상처받지 않도록. 불안하고 걱정되는 친구이다. 끄떡끄떡. 남편도 그렇다. 끄떡끄떡. 여하튼 이게 지금 이 상태인데 오늘 공부 문제는 말하지 않을게요. 공부 문제는 우리 강선생한테 가면 됩니다. 이 녀석이 또 이 아가씨가 꿈이 없다. 끄떡끄떡. 꿈이 있다. 끄떡끄떡. 내 마음에 안 든다. 끄떡끄떡. 내 마음에 안 든 거 들통났다. 끄떡끄떡. 최근에 싸우고 있다. 끄떡끄떡. 아무리 싸우고 있어도 첫째 축구선수, 둘째 가수, 셋째 토끼만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지가 관건인데요.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갈지 혹은 졸업했을 때 의사 세계가 바뀌어 있을지 않을지, 의료 서비스가 개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해 있지 않을지, 혹은 아예 꿈꾸는 꿈이 직업이 사라져 있을지,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가 되게 먼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오늘은 그 비밀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직업을 둘러싼 시대 변화가 첫 번째 코드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속해 있는 한국창직학교, 한국창직대한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한국창직협회에서 꺼낸 자료를 앞부분 한 3분의 1 정도 제가 세팅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직업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직업 빙고를 해요. 가끔 학생들 만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컨설팅, 집단 컨설팅 할 때 지금 본인이 꿈꾸는 직업 포함해서 직업 다 적어봐 해서 쭉 적어서 빙고를 해요. 그러면 이게 지우잖아요? 여러분 희귀한 걸 포함해서 한 반 30명이 빙고 게임하면 총 직업 개수 몇 개 나올까요? 1인당 16개 총 다 적겠습니다. 빙고 하려면 좌우가 같아야 되잖아요. 4, 46, 5, 25. 1인당 맥시멈 25개 쓰면 30명이면 곱하기 하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총 개수를 따지면 대략 몇 개 정도로 수령될까요? 50개. 30개 정도예요. 많을 때. 특별한 거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빙고 게임의 특성도 있죠. 빙고 게임의 특성은 지워야 되니까 다른 조가 부를 때 나도 지워야 되고 내가 부를 때는 아무 못 지워야 되니까 전략적으로는 그렇죠? 절반 정도는 누구더라도 쓸만한 직업을 쓰고 혹은 일부분은 아무도 안 쓸 직업을 써야 1등 하니까 그걸 포함해서라도 감안하더라도 좀 적어요. 물론 초등생들하고 하면 더 적어요. 심지어 어떤 사립초등이요 전체 개수가 5개인 경우 있어요. 그거는 이미 답이 나와있죠. 초등 엄마가 하는 직업의 개수는 5개. 뭘 뽑을까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있어? 교사예요, 교사. 이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이 답을 꺼내기 전에 한번 미리 말씀드린 건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생각이 깊어요. 무슨 생각하는 거야? 꿈도 없고 뭐하니 너 지금? 무슨 가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설문조사 해보면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의 랭킹을 1위부터 10위를 매기면 거기에 일단 연예인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운동선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대통령 있을까요? 네.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이제 12년부터 없어졌어요. 그전에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 꿈꾸 직업 사라졌어요. 많이. 저도 잘 왠지 모르겠어요. 2009년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벌어진 일 같아요. 애들도 막 MB 막 이렇게 MB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사라진 거는 그럴만한데 과학자로서 사라진 건 의외고 슬퍼요. 12년 요즘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과학자 맨날에는 우와 잘해봐 하는데 어려워 뭐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초등에 그런데 설문조사를 같은 시기에 했을 때 고등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이런 설문을 하면 중등은 없더라고요. 예, 본인이 뭘 답변했는지도 모른대요. 잘. 중등은 없고 고등으로 가요. 그다음에 한국 학부 뭐 고등에 여러분 그 연예인과 그 운동선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어렵구나. 썩 좋아하더라도 쉽지 않겠구나 먹고 살기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파트너십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때 1000명 중에서 할 건데 연예인 이런 친구들은 의외로 두 그룹이에요. 첫 번째 그룹은 완전 엄마가 멘토이거나 뭘 해도 할 만한 아주 극소수. 두 번째 그룹은 각을 세우던 친구들 5기로 버티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 왜 내가 하려고 하면 말리는 거야. 안 돼.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5기로 버티는 거예요. 5기로. 그러니까 웬만한 아이들이 스스로 조율한다. 그걸 좀 바탕에 깔고 뭔 강의를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직업은 초등, 중등 아이들 이렇게 빙고했을 때는 개수가 많이 나오지 않은데 가지수 보자면 총 몇 개 정도일까요? 되게 많이 꺼내시네요. 맞아요. 11,440개. 이 정도 실제로 이것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440개인데 미국이나 일본은 몇 개일까요?
뭐 땅덩어리 좀 살짝 떠올리면 돼요. 몇 개? 4만 개. 그렇죠. 2만 개. 지금 남학생 얘기한 것 같아요. 손들 2만 개. 아, 어머님. 아, 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같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안물. 여기 제주 멘트예요. 애들이 내가 막 얘기하면 너무 하자면 선생님 안물이 뭐야? 안 물어봤다고요. 내가 따라한 거야. 너도 이따가 내가 상담해 줄게. 좋아. 친구. 이제 너만 남았다. 너도 얘기하면 돼. 자, 너 말고 고개 돌린 친구. 자, 3654개고 17,209개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듯, 또 주구장창 무한정 많지는 않은 듯, 아무튼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등재된 개수가 상당히 많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개수가 적다. 생각해 볼까요? 부산 항만에서 태어나 항만업에 일하시는 큰아버지와 아버지, 친척들을 모두 알고 있으며 곧잘 수학을 좀 하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집은 어릴 적부터 집에 책들이 모두 다 역사책이야. 항상 동양사, 서양사 속에서 이 전쟁사, 역사가 쫙 있어요. 주로 그 책만 봤어요. 다른 책들의 세계는 접하지 못했어요. 이 환경민학이 되게 인생의 흐르 전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큰 세계를 많이 접하지 못하고 성장기에 맛보는 직업의 정보 안에서 인생을 결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라는 걸 먼저 감안하고요. 그렇다면 매년 몇 개의 직업이 생겨날까요? 100여 개가 생겨나고요. 10년 전에 비해 1,300여 개가 더 생겼어요.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된 게 아니라 계속 사라지고 있으니까 얼추 태어남과 사망자가 맞물리면서 인구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최근에 2013, 2014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신직업을 발표하고 있어요. 국가의 신직업을 44개. 이게 새로운 진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신직업.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에요. 애견 트레이너, 애견 유치원 전문가. 이런 거예요. 이 신직업이 나오는 방식은 크게 4가지예요. 이건 강의 안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외국에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번역해서 타당성 부여해서 도입시켜요. 장례 유품 정리 지도사 그러잖아요.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지만 미국에는 듀베트도 많잖아요. 일본도 듀베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발견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세분화예요. 이미 있는 직업을 더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전문화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융합 방식인데 결합시키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직업을 푸드케이터, 푸드와 에듀케이터, 음식 문화를 가르치는 강사. 없는 거예요. 융합. 네 번째가 창조예요. 아예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 고용정보원이 홈페이지에 현재 100개를 실어놓았고 그 중에 44개를 발표한 그 44개는 대부분 번역한 거, 발견한 거예요. 외국에 있지만 우리가 가능한 거. 이런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직이라고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 공무원에서 평생 공무원, 의사에서 평생 의사. 그래서 넌 지금 소방관이나 의사나 경찰 이 안정 세계 중에 골라야 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몇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2014년 설문조사 결과 2개 또는 3개라고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는 내가 가진 강점에 근거해서 2-3개 정도를 직업을 평생 영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건 동시에 가기도 하고 김숙 씨 맞죠? 동시에 여러 개를 즐기는 방식이고 어떤 것은 치과 의사 하면서 주말에 밴드에서요. 홍대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은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설득하기 좋아요. 과거와 달리 음악하면 무조건 커트시켜서 안 돼. 좁은 길이고 반복해서 힘이 힘들어. 너 딴 거 해. 라고 하는 방식이 이전 방식이었고요. 지금은 음악하면서 교사하자. 축구선수는 교사하면서 조기축구하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의외로 수긍해요. 왜? 본인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 친구 제가 진주에서 캠프 갖고 마지막 수료식 끝나고 갈 때까지 제가 진을 빼면서 대화한 친구인데, 노래, 아델의 노래를 앞에서 불러봤던 친구예요. 잘 불러요. 근데 걱정이죠. 고등학생인데 캠프에서 고등학생 하는데 가수의 꿈을 가지고 그러면 제 목표는 퇴소할 때까지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는 좀 양호하면 운동하는 친구는 더 걱정이에요. 운동하는 친구들, 꿈을 가진 친구 중에 가장 무서운 친구 본 적 있어요? 1000명 중에 2명 정도? 축구 선수요. 오은찬이? 아니요. 이런 친구 있어요. 꿈이 뭐야? 축구 감독이에요. 현재 축구 선수 출신이야? 아니요. 이런 이 과정이 복잡한 상태에서 결과를 뽑을 친구 몇 명 있어요. 여튼 그 친구가 정보 보안 쪽에 국정원 이런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가수 꿈인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미영이로 할까요? 아까 쇼파에 교복하는 친구? 미영아, 이렇게 하자. 일단 네가 지금 국정원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이미 넌 국정원이 될 수가 없어. 신분도 주겠으니까. 숨기자. 그거는 국정원 정보관 전문가로 일단 준비하고 가자. 그리고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가수로 하자. 노래 계속 불러. 하지만 너 입학은 고려대학교 정보관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설득했더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액티비티 캠프 이후에 엄마를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 대화에서 보컬 트레이닝 하고 있잖아요. 등록했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했더니 즐기려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런 방식의 다양한 다중구조가 일반적인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텐트 직업혁명이라는 보고서 보면 앞으로 평생 동안은 5개에서 6개의 직업을 가질 거고 11번 정도 이직하고 전직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근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찍으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일단 평균 기대 수명이 일단 현재가 80평생이고요. 올해 태어난 친구는 142살 거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를 반영했을까요? 이 시간 이후에 정말 다가오고 있는 의료기술의 발달을 다 깔았어요. 기술력을. 그래서 142세. 지금 혹시 울먹이신 거예요? 142세.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에 은퇴한다, 40에 명퇴한다, 30에 조퇴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70년 이상을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성장하는 과정에는 이미 있던 진로에 대한 따뜻한 진로 탐색을 탑재하되 플러스 미래를 보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계 100세 시대 때는요, 60년 정년이면 40년을 어떻게 보낼까가 고민이고요. 50세 은퇴면 50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40세 명퇴면 60년을 뭐하고 살지. 30세 조퇴면 70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실제로 이번에 20세 초반의 친구들이 희망퇴직의 원서를 책상에 봤잖아요. 너도 쓰라고. 입사했는데 구조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구조를 오늘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친구도 오래 일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니 이 친구가 단순하게 교사가 될 거예요. 이유는 안정적인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10년 뒤에 오면 이 친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근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종 쓰는 예화인데 실제 한 학생이 있었어요.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 동아리, 연합 동아리 뭐 이런 강의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는 뭐니 미영아 했을 때 말이 못해요 잘. 그래서 제가 보기를 줬어요. 1번 몇 시까지 가는 거죠? 4시 4시 반까지. 1번 안정적이어서 2번 초등 때 만난 그 선생님 너무 좋아하던 그 선생님 우리 그런 감성 있잖아요. 3번 아이들이 좋아서 4번 가르치는 게 좋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1번과 2번을 택하는 친구들은 만약에 안정적이지 않은 시대가 오면 출생률 저하 그래프라든가 저기 산간벽지에서 학교 통폐합 이런 추세들
상당히 근간이 들려. 두 번째,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 때문에 교사가 된 거였다면 그 선생님으로 해서 실망이 한번 되거나 성장기에 안 맞는 교사를 만나면 또 흔들려요. 즉 1번과 2번의 꿈의 근거는 외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요인이. 이유가 외부에 있잖아요. 외부가 바뀔 때마다 친구는 항상 괴로워요. 근데 아이를 좋아하거나 가르치는 게 좋은 친구는 이유가 내면에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시대가 변해서 교사가 좀 줄어드네? 큐레이팅으로 할까? 해설가로 할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에 잘하는 거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인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모든 것 앞에서 흔들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변하는 걸 건들고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변화 요인에 근거한 직업 변화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일반적인 기술이 변화예요. 2009년에 스마트폰 생김과 함께, 생김과 동시에, 자, 일단 사라져가고 어려운 직업군이에요. 모든 사람이 디카를 쓰고, 이미 디카조차도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에서 니콘이나 코닥이나 소니 다 고민하죠.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필름 사진이었는데, 이 필름 사진을 폐기하고 디카로 바꿀 것인가? 전자기기로 옮겨갈 것인가? 고민 어마어마하게 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가만히 있으면 도태돼요.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완전히 디지털화된 사진 세상으로 변모하던가 아니면 라인업을 조정해서 이상하게 오히려 또 DSLR을 선호하잖아요. 전문가들은. 필름도 선호하고 있잖아요. 아주 앤틱하게 클래식하게 명확하게 본질을 가거나 완전 합성하거나 두 개를 같이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다양한 고민들이 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새롭게 뜨고 있는 지금 셀카봉 제조장 난리 났죠. 근데 사실은 뭐 비 오는 날 우산 팔다가 비 그치면 사라지는 것처럼 살짝 또 변하는 코드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본질적인 게 있고 또 변하는 코드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본질로 가면 더 안정적이에요. 정보 보안. 그렇죠? 정보 보안. 이런 보세요. 어떤 거는 어떤 제작에 관여하거나 어떤 거는 사회에 나온 문제를 처리하는 수리 쪽, 치료 쪽. 느낌 오시죠? 앞쪽은 제작 쪽, 뒤쪽은 이게 나타나면 뭔가 더 필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할 일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뭐죠? 딱 드론이 딱 떴다. 그 드론 제작 쪽이 쫙 있고 드론 수리하고, 그렇죠? 드론으로 인한 중독을 치료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연도로 구분해보자면 이렇게 시대별 인기 직업이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권투 선수. 버스 안내야. 은팔 버전이네. 은팔 여기네요. 군인. 그렇죠. 민물도 좋아내고 통역사, 외교관, 드라마 피터부터 90년대 이렇게 2000년대 예측이 되고 현실이죠. 우리 말씀은 이 다음 버전이에요. 우리의 말씀은 이 다음 버전이다. 즉 이런 변화를 모두 감안했을 때 100세 시대를 감안했을 때 1인당 평균 직업의 개수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우리는 변화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 볼게요. 미국 듀크대의 캐시 데이비스 교수는 오늘 학생들의 65%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칼 프레이 옥스퍼드 교수는 현재 직업의 47%가 20년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토마스 프레이는 10년 일자리 60%는 카드 맥락의 메일 거라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일자리 25개 사라질 것이다. 현존하는 직업의 80%가 10년 내에 사라지거나 진화할 것이다. 유엔 미래보고서. 현존하는 직종의 80%가 2030년 소멸 진화, 미래 예측기구. 그러니까 이게 맞닥뜨린 삶인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의사인데 유비쿼터스 주치의를 갈지, 그렇죠? 애견 주치의를 갈지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 적어도 이 의사가 이 친구가 안정적이어서 돈 많이 벌어서가 이유가 아니고 내가 논리 수학 재능이 강하고 섬세하고 학습을 좀 오래 할 수 있으며 마인드 측면에서는
봉사, 치료, 그렇죠? 이런 사회적 공헌에 대해 많이 있는 친구라면 딱 의사 맞아요. 이 친구가 그런 근거를 갖고 있을 때 미래의 직업 탐색은 이걸 통해서 말이죠. 유비쿼터스 쪽이나 다양하게 기술력을 더해서 학교 안에 급식, 아이 건강 유지 이런 식으로 연계식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죠. 자, 이미 빌 게이츠는 20년 전에 예언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앞단했던 교수님들이 했던 예언들을 예측들 대부분 타당하고 이미 빌 게이츠가 20년 전에 컴퓨터를 책상 위에 딱 올려두고서 이건 데스크탑이야 했을 때 그게 상품이 됐잖아요. 그때도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그 내용이에요. 정보 가전제품, 초고속 인터넷망이 생길 거다. 지금 우리 기가바이트, 그죠? 기가 나왔잖아요. TV, 전화기, PC 지갑, 삼성 페이백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래의 학교, 스마트 스쿨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예언 수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미래학자들이 이런저런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진로성이 바뀌어가는 것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금 기준으로 안정성, 보수 이런 기준으로 아이를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현재 이 업에 종사하신 남편과 야구인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측 버전이고 그래서 추이를 보자는 거잖아요. 텔레마케터 90% 너무 심했다. 그렇죠? 이건 회계사. 실제로 회계사와 세무사를 꿈꾸는 친구가 회계사가 어렵다는 지표를 보고 고민하게 지금 많은 적이 있어요. 이름을 보고서. 전문 작가. 지금 놀랍죠? 여러분 어때요? 글쓰기 어플리케이션 있어요. 다 완성되면 책이 선정이 돼요. PDF. 제가 보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완전히 수월해져가지고 그걸 정말 잘 사용하는 전문가함이 있고 두드러질 겁니다.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왜? 기술 기반이니까. 의외로 더 본질에 충실해서 아무도 숨못되는 내공의 사람 작가 중에 두드러질 겁니다. 이거는 타고난 친구들이 많고요. 이거는 노력한 친구인데 이 같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쭉 이거는 뭐 20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 없는 직업수준이 지금 나오는 건데요. 물론 퍼센트 낮지만 성직자도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도 치과 의사. 자,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까 기준 아니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시 다른 방식의 조사였는데 몰라 지금 꼭 이런 표를 써야 될까요? 현재 이 우체국에서는 얼마나 힘드신데 굳이 이런 표를 써서 사기를 저하셔야 될까요? 정말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우체국 일이니까 아마 드론을 연결해준 것 같아요. 드론 택배 시스템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들. 어떤 큰 병원 가면 본 적 있어요? 모든 병원의 동선에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띵, 치키치키 차트가. 어떤 병원은 모두 컴퓨터 소팅돼 있죠. 연동돼 있죠. 이런 방식이면 그걸 들고 갈 사람이 없는 필요 없는 거 이제는. 기계적으로 가거나 전산화해서 가거나 농부, 검침원, 시공기장. 정말 이것들을 제가 한번 구체화했거든요. 그럼 중간에 보여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출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창직협회의 자료인데요. 이코노미스트, 왜 미래포럼 출처고요. 로봇 및 자동화가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측정은 대체 가능하거나 많이 영향을 줄 거예요. 약 조제 같은 것도 얼추 대체한다는 거예요. 얼추 양과 약품명이 소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만약에 약사를 꿈을 아름다운 친구들의 꿈이 깨지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 고민해야 될 겁니다. 더 본질에 충실해서 이렇게 상담이 가능한 약사의 멘탈한 실력을 갖춰서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약사를 약 조제하는 처방전과 조제하는 그런 기계 기술력 전선화를 익혀서 그걸 설계하는 담당자가 될 것인가. 변화로 할 것인가. 새로운 걸 붙일 것인가. 이런 고민할 거예요. 텔레마케터 또는 여기 지금 무인 차량 드론 쪽의 기술력에서는 이런 직업들이 지금 여기 연구 결과로는 좀 어렵습니다. 대리 운전. 이미 무인 자동차 구간이 지금 시험 중에 있잖아요.
교통경찰, 주차장 관리, 이미 좀 세단 것들은 다 이미 중형차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을 갖췄어요. 혼자 주차하는 11자 주차는 다 가능한 택배, 배달원, 상인하죠. 택배 기사분들 있고요. 해충 구제 서비스, 각종 제조 기술자, 건축 노동자, 공산. 자, 여러분 여기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명절아 너 끝났어. 그럼 죽어 큰일 알겠죠? 따라합니다. 아이의 꿈은 매우 소중하다. 제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 이 보고서가 말이죠. 2년 뒤에 딱 보면 또 바뀌었을 거예요. 100%예요.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바뀌었을 겁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뭘 봐야 되냐? 이런 본질을 봐야 돼요. 빅데이터, 로봇, MOOC, 그렇죠? 고객 온라인 교육 방식 이런 예를 들는데 기자, 영양사. 잠시 후에 스마트 교실 제가 샘플 보일 텐데 학생이 일단 학교에 가요. 2030 스마트 교실 샘플이 나왔어요. 시범학교가 학교에 가잖아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갔는데 간 날이 월요일이나 목요일이야. 월화수는 원격 교육 끝냈어. 그리고 교사 수가 1대1 매칭이 아이가 없으니까 1대1 매칭. 그래서 목요일에 갔어. 애가 교문을 들어서마자 엄마 스마트폰으로 등교했다고 연락이 와요. 문자가 와요. 집에 연결이 있어요. 책상에 앉았잖아요. 얘들아 지난주 어디까지 했니 수학 펴봐라 하지 않아요. 이미 실험 단계, 상용화 전 단계 생체 칩이 세트돼 있어가지고 복습할 내용이 띠릭 블로그가 돼요. 네. 그래서 웃기죠. 쉬는 시간입니다. 화장실을 가요. 소변을 보니까 부족한 철분과 비타민이 측정이 돼요. 그게 어디로 가냐? 급식소로 가요. 점심 식단에 그 시급식 나와 이렇게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영양사 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꿈꾸는 따님한테 가서 너 끝났어. 신직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이런 건데 이건 뭐 기본이잖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으면 지금부터요. 이건 이 오픈소스 한 창직협회, 창직종합학회 강의 내용에서는 오픈소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온 내용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알만한 내용들이죠? 새로운 거 없죠?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산업 구조 차원에서, 인구 구조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딱 나온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새롭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의 코드가 인구 구조, 가치관, 정책, 기술, 산업 구조, 환경, 글로벌 환경, 생활 환경인데 이에 따라 이 세부적인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따라 직업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변형되고, 어떤 직업은 생겨나고, 어떤 직업은 강화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업을 만드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용정보원에서 신직업을 꺼낼 때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요인들이에요. 변화 요인들. 그렇다면 뭐가 되죠? 그렇다면 실제 볼까요? 예를 볼까요? 변화 요인점 정부 정책 및 법, 제도 도입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외국 인력이 유입돼요. 왜? 이거 주어지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해요.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의료 클러스터를 국가에서 만들고요. 그걸 서비스하려고 특히 제주도 자치고 진행해주잖아요. 그걸 컨설팅 해주고 그걸 여기는 중개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방식 그리고 수학교과 개정 이거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헤드헌팅, 사회적인 컨설턴트 이것도 지금 호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애교 트레이너, 노인 전문 간호사 이거 이미 2010년 논문이에요. 2010년부터 시작됐어요. 신직업, 창직, 새로운 일자리, 창조 경제에 맥락에서 연구가 이미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제가 이런 거에 가장 앞서 있는 게 3D 프린터, 드론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항공대에서 드론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이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직업군이 제2의 직업을 찾으려고 변화하는 코드 중에 드론을 선택했고 드론 과정을 항공대 교사한테 배운 다음에 청소년 드론 지도사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시죠?
제2의 인생을 영어 출판업자도 와 있고요. 퇴직한 교장선생님 와 계시고요. 이 모여 계시는 거예요. 키크도 아주 젊은 분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데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부탁 올려봤어요. 딱 시대변에 맞다. 드론이라는 변화 코드, 그리고 인생에 두세 가지 직업이 있을 거라는 전제도 다 포함되어 있고, 자기의 이전 직업을 잘 살리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분야에서 뛰는 거. 제가 진로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 허접하게 갔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요. 드론 분야 이미 많이 보편화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으니까 이미 대한민국 직업 구성에서는 이미 연구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먼저 탐색해봤어요. 한국 직업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사전 준비하려고, 드론 전문가들이면 진로 교육이니까 사전 준비하려고 드론을 다 쳤어요. 이거 최신 버전이에요. 드론 따셨어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직업 준비를 미리 해보려더니 결과적으로 나온 답이 카드론 3번이 나왔어요. 총 한 번이 나왔는데 카드론 3번이에요. 이 눈을 들고 다시 해봤어요. 잘못 쳤나? 드론인데 카드론 3번. 그러니까 드론으로 직업이 아직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떤 일인지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다시 검색을 다시 바꿨죠. 무인항공을 해야 되겠구나. 그치. 무인항공 했어. 무인항공 해당 직업은 없어요. 여건이에요. 여러분, 11,000개가 들어가는 시스템 안에 이미 많이 떠있는 이 드론이라는 앞서가는 분야의 직업의 설명이 아직 없어요. 무슨 키워드가 될까요? 근처에 가려면. 어떤 키워드가 필요할까요? 항공. 많이 나와요. 근데 무인항공이나 드론 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진로 송수가 상당히 높은 친구, 이런 친구들, 이 친구가 한 그룹 있어요. 얘들아, 항공공학 기술자, 항공 쪽에 직업이 있는데 드론이라는 기술을 던져서 새롭게 나올 직업들을 한번 토론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항공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딱 미션을 줬어요. 여기 평가하는 거고, 공학기술자고, 사진 측량 분석하고, 다 항공 쪽에 있는 이런 거예요. 상급개발자, 항공 쪽에 안내및 접수원, 항공 소방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친구 이번에 뭐가? 이거야. 발표가 가관이에요. 드론 필드 뭐야? 이거요. 드론에 대한 해설사가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생길 거예요. 준비하면 깃발 꼽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에요. 두 번째, 사진 측량 부족한 뭐야? 부족한 뭐야 했더니 드론으로 토지 측량하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을 거고, 대세가 될 겁니다. 지리학과를 나오든 드론학과를 나오든 준비하는 친구가 대장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고등학생 할 얘기입니까?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생각 깊은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은 뭐예요? 선생님, 이건 뭐냐 했더니, 선생님, 드론도 화재가 있을 텐데, 가열 때문에 오래 날면 소방 시스템을 위험이 오르니까 자체 탑재하고 반드시 탑재해야 돼요. 그거를 결합시키는 전문가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드론 화재 방지 개발자, 안내 및 접수하고 드론 택배가 일상화될 거고요. 그걸 분류하는 드론 전문 접수원. 자,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출입국 심사관은 어떻게 되면 드론 국경항로 통제가 될 거예요. 이건 뭐였더니 드론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국경을 넘나들고 통제하는 담당자 반드시 생길 거래요. 준비하면 될 거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런 방식의 진로 동아리가 앞으로의 진로 동아리. 이 방식의 진로 동아리는 기존의 진로 동아리를 없앨 것인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타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 따뜻하게. 그리고 플러스 이런 통찰을 나눌 정도까지 고민해야, 그쵸? 고민해야 변해갈 시대에 진로에 대한 주도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그럼 그 일상에서 이런 변화는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소통할까? 제가 한번 제 아이 알죠? 가수, 축구선수, 세 번째 뭐죠? 토끼. 자,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학교가 있어. 여기 집이 있어. 학교 집이 있는데, 자, 학교와 집 사이에 딱 평상시 그냥 욕하면서 다니는 길이에요. 짜증나 오늘. 근데 어느 날 이발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유독 이발소가 문 닫았어. 이거 알죠? 이발소?
자세히 가봤더니 뭐 써있네? 그동안 전 이발소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 닫은 날이에요. 저기 김치아저씨 문 닫았네? 또 눈에 들어온 거 어느 날 일상의 관찰이에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순간 그 다음날부터 이 친구의 눈에 뭔가 다르게 보이네요. 너무 많아진 미용실이에요. 우리 몸에 언제 많아진 거야? 이게 한글 보인 거예요. 아, 없어지는 게 있고 그 사이에 너무 많아진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아빠와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패드를 문자가 보여준 거예요. 아이패드를 보여줍니다. 보여줄게 얼마나 많은지. 여기 중간 부족인데 이게 뭐냐면 구글어스야. 미용실 449야. 이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생기죠. 두 가지. 첫 번째 통찰. 첫 번째 통찰은 남는 게 있고 사라진 게 있다. 두 번째는 남는 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포화하구나. 차별화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많아질까? 왜 없어질까? 그랬을 때 눈에 이렇게 들어오죠. 아, 그냥 미용실이 아니라 미용실, 남성샵, 샴푸샵, 두피샵, 피부샵, 네일샵 되게 전문화되어 있구나. 생각보다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럼 과거에 엄마 나 헤어 디자이너 하면 그거 힘들어! 하지만 엄마 나 토탈 케어 전문가 될 거야. 자기 5개고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때? 그쵸? 문화가 바뀌어서 남성들도 보세요. 이거 어디서 나온 고민일까요? 이런 거예요. 외모 중심 문화가 생긴 거예요. 여보 이제 미용실 좀 다녀봐요. 이미 한 명이 이발소를 끊었어요. 아빠가. 돈을 더 줘도 더 주고 내고 싶다. 내고 나면 갖고 있어. 이제 남자 자신을 갖고 와야 돼. 이발소는 어디서 가는 것 같아. 정기를. 다 아빠 얘기예요? 한 명의 고객이 이렇게 생각하면 옆집 아저씨도 이렇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 트렌드가 되고 그 돈대를 바꾸고 이게 커지면 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변화, 이런 변화 앞에서 미용을 꿈꾸는 친구가 고민하는 거죠.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미래에 드러나지겠구나. 말씀드렸죠? 수술 볼까요? 범인은 사는 것, 주변을 둘러보다가 대상을 잘 봐요. 일상의 소소한 관찰. 거기서 뭔가 그런 거나 생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 변화 앞에서 주변에 눈을 돌리니까 다른 미용실이 보기 시작해요. 범위를 확장해 보니까 그 지역 전반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돈이 많아. 그래서 이런 비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빠 왜 없어진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 질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죠? 대화의 내용이 질문의 내용이 부가적으로 생성됩니다. 여기서 변화의 원인이 나오죠.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구나. 이게 바로 귀납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관찰로 시작해서 통찰을 하는데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에서의 진로교육은 일상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고 원인을 분석하는 힘. 자, 요게 앞단 내용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진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는 궁금하시죠? 그런 불구하고 진로교육이 어떻게 5분 남았으니까 자 이거 재밌어요. 세계적인 자판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일자리를 걷는다라는 것인데요. 꽃 자판기, 꽃집 위험해요. 넥타이 자판기, 양말 자판기, 야채 자판기, 청바지 자판기, 피자 자판기, 계란 자판기인데 닭이 들어있어. 호랑이 자판기, 상주 자판기.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영문 후계자를 꿈꾸는 우리 아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 발달이 어디까지 걷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불안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즐겁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이건 넘어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입니다.
자, 기존의 진로 교육은 이거예요. 사실은 나만의 부동성을 찾아라라는 책을 써서 진로 교육 그 교과서처럼 썼어요. 몇 년 동안 지구상담 교사들이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제가 1000페이지를 쓴 거였어요. 흥미, 재능, 가치, 적성, 감정, 성향 이런 다면적 자기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직접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특히 사회적 배려상이 더 마음이 끌리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교육이나 복지를 전공해서 직업에 진출할 거예요. 이건 높은 수준의 탐색 결과고 제공은 아동사회복지사예요. 현재 방식이에요. 이것도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가장 따뜻한 구조고요. 플러스 상직, 지금 만드는 미래 진로 교육은 여기에 맞춤 교육이 강화되고 홈스쿨이 강화되고 청소년 문화가 바뀔 거고 대안학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출산율도 저하되고 다양한 학생 교육 대상에 대한 변화를 넣어요. 프리즘에. 이 변화 요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체되거나 결합하거나 변형되거나 세분화되거나 어떤 거 사라지거나 대체돼서 학교이잖아요. 에듀클리닉, 교육치료 전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살아있고 얘도 플러스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대응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여기 볼까요? 자, 기존의 진로는 흥미, 감정, 성향, 적성으로 이 오랜 빙산 작업을 통해서 딱 빙산 위에 3% 깃발을 꼈어요. 저 의사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거 존중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근데 의사의 깃발을 꽂은 친구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피가 갈릴 거예요. 근데 희망은 여기 있어요. 보세요. 같은 걸 먼저 하고 여기에다가 직업의 시대적 변화, 직업의 변화의 요인 이걸 이해한 친구들이 빨리 보세요. 의사인데 원격 의료 전문가 이건 뭐예요? 빙산 위에 깃발 꽂는 거고 이거는 의료 삐뚤을 써서 일자리를 밀게 만드는 거예요. 원격 의료 전문가, 애완동물 주치, 동물 커뮤니케이터 이 직업이 있어요. 의료 건강 가이드, 장내 유품 정리원, 건강식탁 플래너, 의료 웨어러블 개발자, 호텔 병원 관리자, 생애 이별 치료사 있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생애 이별 치료사, 장내 기획자, 의료 미술가, 의료 분쟁 대행사, 실버타운 건축가, 실버 헤드헌터, 의학 채널 프로듀서. 어때요? 일자리도 훨씬 많아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기회도 많아지고 훨씬 세분화됐죠? 이런 걸 탄탄하게 자기의 상태에서 올라온 친구가 이런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면 나이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수업하면 어떨까? 수업 사례를 만들어봤어요. 한번. 마지막 버전입니다. 이거예요. 여기가 공학자, 소방관, 교사, 경찰 이쪽이 기존의 직업 탐색에 대한 직업 결과예요. 탐색 결과. 여기에 변화 요인이 있어요. 자원 변화, 환경에 대한 이구조 변화. 여기 세부적인 이슈들이에요. 사고 인터넷이 들어가는 거고, IoT, 바이오, 셀리기술, 도시화. 자, 그럼 보세요. 경찰이 진로 탐색 결과 경찰을 찾은 친구가 생활 방식과 도시화라는 변화 코드를 이해하면 범죄 예방 교육 기획자를 할 수 있고요. 방범 유리커터스 개발자 할 수 있고요. 도시 치안 모바일 설계자, 드론 안전 시스템 공급자. 그 당시에 새로 생겨나는 기술들을 오롯이 받아들여서 고민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앞으로 진로 교육이 될 거라고 저만 생각하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와 그 친구는 끝나고 제가 메일 주소를 줄게요. 현재 꿈이 뭐고 살짝 고민 적어주면 제가 친절하게 보내줄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오버됐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 이후에 끝나고 좀 버텨볼게요. 기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